안녕하세요. 이노겸입니다. 오랜만에 경찰 면접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경찰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는 경찰 면접에 관련된 어떤 주제, 뭐 토론형이든지 어떤 단순한 지식을 묻든지 주제를 좀 많이 다뤄볼 생각입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이제 경찰 면접 지도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도 올리면서 경찰 면접 지도도 같이 하는 식으로 병행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슨 영상을 올릴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우리 사회에 지금 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죠. 사회적 약자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회적 약자와 관련돼서 기출 질문도 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좀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와 관련돼서는 일단 사회적 약자의 어떤 개념이나 정의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회적 약자의 범주 또는 범위 이걸 어디까지를 사회적 약자로 볼 것인가. 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통상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어떤 범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올바른 어떤 태도 일반인으로서 보통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과 직접 관련돼서 경찰관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다면 어떤 조치, 어떤 처벌,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일 것이고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질문 형식으로 제가 묻고 또 답변하는 식으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기출 질문인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해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면접관의 질문의 취지나 질문의 의도가 사실은 애매합니다. 뭘 묻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면접관한테 수험생이 질문의 취지를 정중히 다시 물어보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예 1번입니다. 면접관님 죄송합니다만은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또는 사회적 약자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것을 묻는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질문의 어떤 취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의 취지를 다시 물어보고 답변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질문의 취지를 수험생이 스스로 한정해서 스스로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2입니다. 면접관님 질문의 의도를 뭔가 잘 모르지만 질문의 의도를 제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만일에 범법 행위를 했다면 경찰관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를 한정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물었는지는 사실은 질문의 의도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을 때는 면접의 질문의 취지나 의도를 한번 정중히 물어보고 답을 하는 것이 질문 취지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면접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의 정의나 개념은 뭘 말하는 것인가? 만약 사회적 약자가 개념을 묻다고 가정을 한다면 면접관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 특징으로 인해서 사회의 주류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체로 사회적 약자로 정의합니다.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 특징입니다. 물론 뭐 권력적 특징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 특징이요. 그걸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스스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소수자들이 많습니다. 사회 구성은 주류는 다수죠. 소수자들이 대체로 사회적 약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소수자라고 정의하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대체로 그들 집단 간에는 연대의식이나 집단의식이 대체로 강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성소수자들은 커밍아웃을 함으로써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게이다, 뭐 레즈비언이다, 그죠? 양성애자다. 이런 것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또는 퀴어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들의 연대의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어떤 장애인들은 장애인연대, 성매매 종사 여성은 성매매 종사 여성 모임이라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의 집단의식을 표출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약자의 대체적 개념이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적 약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보통 사회적 약자라 하면 장애인, 고령자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여성, 외국인들을 통상 사회적 약자로 통칭합니다. 과연 저것이 합리적일까요? 법령상에 이르어 있습니다. 법령상에는 사회적 약자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교통약자는 말이 나와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약자는 65세 이상의 사람, 그 다음에 장애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인데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나 고엽제 피해자 등을 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나 주거약자라는 개념은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통칭하는 개념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의 어떤 범위를 과연 앞에 말한 6가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과연 옳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화적 소수자인 성소수자와 미혼모 이런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사회약자의 범주에 당연히 든다고 봐야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그 다음에 노숙자 이런 사람들도 사회약자의 범주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권력적 소수자, 예를 들면 탈북자나 양심적 병력 거부자 이런 사람도 사회약자에 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반면에 앞에 여성이 있었죠. 여성 중에서 여성은 전부 다 사회적 약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양성평등 시대, 남녀평등 시대가 돼서 여성이 모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데 사회적 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중에서 성인 여성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합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 외국인이 있었죠. 사회적 약자로. 그래서 외국인도 전부 사회적 약자로 볼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보고, 뭐 정상적으로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에 뭐 유학을 왔다든가 사업하러 온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보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어떤 개념을 저는 좀 더 이런 부분은 좀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축소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본 사회적 약자는 따로 있습니다. 5대 사회적 약자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에서는 학대 의심을 있는 장기 결석 아동, 장기 결석 학교 밖 청소년, 요건 학대가 들었죠? 요거는 결석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가정 폭력의 피해자, 노인과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5대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N번방 박사방 사건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도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의 범위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거죠.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데이트 폭력 피해자, 옛날에 데이트 폭력 당했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뭐 남녀 사이 능이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했죠. 가정폭력 피해, 이 가정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가정 안의 문제니까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 알아서 해결해라. 뭐 이런 정도였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범주로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다 사회적 약자 개념으로 보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범위, 이것은
확정적 개념보다는 약간 유동적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부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사회주의 학자를 대하는 일반적 태도부터는 2부에서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